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알파7 마크4에 어떤 메모리 카드를 써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메모리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야기가 너무 빠르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느리다,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유튜브에서는 배속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느리다 싶으시면 빠르게, 또 너무 빠르다 싶으면 느리게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저희가 공부해 볼 건 바로 이 알파7 마크4의 메모리 카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알파7 마크4의 메모리 카드 사용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은,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면 SDXC V90 이상, XDSC V60 이상 요런 그 전제 조건들이 달려 있거든요. 이게 소니 온라인 매뉴얼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XAVCS 4K, XAVS HS 4K 그냥 일반 동영상을 보시면 U3 V3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슬로우 앤 퀵, 이제 좌측이 일반 동영상, 오른쪽이 이제 슬로우 앤 퀵이거든요. 이 슬로우 앤 퀵을 촬영을 해야 할 때에는 V60 이상을 필요로 하고, XAVCS I, 이 올 인트라라고 하는 건데, 이 올 인트라 촬영을 할 때에는 V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소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U3, V30, V60, V90 뭐라는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은 메모리 카드에서 보면은 클래스 2, 4, 6, 10 이렇게 있는데, 또 U1, U3 요런 게 있는데, 여러분 요런 거 헷갈리시잖아요. 그냥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모리 카드를 봤을 때에 요즘에 나오는 메모리 카드는 다 클래스 10이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 클래스 10이라고 하는 건 최소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 클래스 10이라는 거에서 클래스 30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U1, U3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UHS의 속도를 보면은 U1은 최소 10메가를 보장하는 거고, U3는 30메가를 보장하는데, 이게 또 U6 이렇게 U9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이제 저런 표기를 또 안 써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클래스 10 U1은 V10이랑 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U3는 V30,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었던 V60, V90은 최소 이 메모리 카드가 아무리 느려져도 90메가는 보장을 한다, 60메가는 보장을 한다, 30메가는 보장을 한다. 이게 사진에서는 속도가 느리면 그냥 느리게 저장하면 되는데, 영상에서는 이게 느리게 되면 영상 촬영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속도를 지원하는 메모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7 마크4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일단 V60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올인트라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 XAVC HS, S 이건 이제 롱고 방식인데, 여기는 슬로우 앤 킥을 하더라도 V60이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V60의 메모리를 보면은 대표적인 메모리들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소니 메모리 가격이 2호를 기준으로 보면은 막 22만원, 18만원 그러잖아요. 근데 렉사 SD 이 메모리는 보면은 읽기는 빠른데 쓰기가 느리거든요. 쓰기가 최대 90메가인데 최소는 V60이니까 최소는 60메가를 지원을 하고 최대는 90메가까지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모리 카드를 사시면 256기가가 지금 9만원 이하로 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배송비 따지면 9만원? 그럼 소니 메모리를 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데, 소니는 물론 쓰기 속도가 빠르니까 사진 촬영할 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딱 영상만 찍는 거라고 하면은 이 렉사 256기가 요 메모리로도 충분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64기가 사셔도 되고 128기가 사셔도 되는데, 효율이 256이 가장 좋아서 그래요, 가성비가.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샀으면 또 빠르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복사를 해야 될 때 나는 리더기 못 써야 되냐, 이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이 트랜센드에서 나온 RDF9K2라고 하는, 여기 RDF8, RDF9, RDF9 K2 되게 많은데 반드시 이 RDF9K2를 사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최신의 리더기이고요. 이 리더기의 속도를 보면은 리드가 260, 라이트가 190. 우리가 카메라에서 저장을 할 때는 라이트가 중요한 거고, 메모리에서 그걸 컴퓨터로 불러올 때는 리드가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면 요 메모리들을 사용하시면 소니는 277이지만 277이나 260이나 요 메모리 리더기들 260까지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만 있으시면은 배송비까지 해서 2만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요 3개 메모리 정도는 어느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왕이면 조금 더 제약 없이 쓰고 싶어. 나는 영상도 찍지만 사진도 찍는데, 그럼 사진을 찍을 때 그 연사도 조금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안은 없어요. 이 메모리밖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메모리의 속도는 쓰기가 기껏해야 150인데 이 터프 메모리는 299를 지원을 하거든요. 299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읽기가 300메가, 쓰기가 299. 그리고 얘는 V90 메모리죠. 그리고 이게 알파7 마크4에서 보면은 압축 RAW일 때는 10연사에서 65장이 촬영이 되고, 무선실 압축을 하면 6연사에서 거의 메모리 다 찰 때까지 촬영이 되는데, 사실 65장 연사면 웬만한 촬영들은 할 수 있으니까 이 메모리를 사시면 영상은 당연히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지원이 되지만, 사진을 찍을 때에도 굉장히 적합한 메모리다. 사실 SD 메모리 중에서 이게 제일 좋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메모리 카드를 사시면 읽기가 299이기 때문에 또 읽기가 300이고 쓰기가 299이기 때문에 그 300을 지원하는 리더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소니의 MRW-S1이라고 하는 리더기인데, 아까 트랜센드는 멀티 리더기인데 배송비까지 2만원, 이건 배송비까지 뭐 해서 4만원이라고 하면 2배 가격인데, 4만원이라고 해도 사실 내가 치킨 한 번 안 먹으면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이왕이면 요즘에는 뭐 CF카드 이런 거 잘 안 쓰기 때문에 SD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V90 메모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MRW-S1 메모리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SD에 만족하지 않아. 나는 사진도 영상도 메모리 가격 상관없으니까 비싸도 다 좋으니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해. 연사 찍고 놓는 순간 바로 저장되는 걸 원해 라고 하시면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리더기도 사야 되잖아요. 그럼 80기가 사실 금방 차거든요. 160기가 사면은 다 나와 보니까 67만 5천 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판매점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메모리 사실 살 수 있는 거는 그 소니 센터가 가장 싸요. 정가에 파는 센터가. 그래서 얘는 이제 리드가 800, 라이트가 700이니까 자, 요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뭐 돈을 투자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런 비싼 거 사려는 분들이 아니라 나는 좀 합리적인 구성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메모리 카드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연사와 4K 오린트라 뭐 이런 게 중요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대다수의 분들은 연사를 많이 하지 않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슬로우 앤 퀵이 아닌 그냥 일반 4K 촬영만 문제없이 되면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V30만 지원하면 돼요. 그럼 그 V30을 지원하는 거, V60을 지원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렉사의 256기가가 가격이 87,68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은 난 이거조차 부담스러운데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SD 프로 플러스가 있습니다. 에보 말고 프로 플러스를 사시면, 제가 이거를 올해 초에 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 6만 얼마에 샀었는데,
가격이 이번 달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왜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얘만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 방금 이 유튜브를 찍기 전 하나를 결제를 했죠. 35,000원인가 36,000원 주고 결제했어요. 배송비까지. 이 삼성의 SD 프로 플러스 2020 요 읽기 100, 쓰기 90인데 이게 U3입니다. 근데 U3 V30은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U3가 V30이랑 같은 말이에요. U1이 V10이고 U3가 V30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카드만 있으셔도 슬로우 앤 킥이랑 오린트라 촬영을 하지 않고 일반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거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XAVC HS 이게 265 코덱에서도 V30이면 되고 일반 4K에서도 264 코덱에서도 V30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삼성의 메모리는 쓰기가 90이라 느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상은 얘로 되니까 영상에는 영상 용량 큰 게 필요하니까 256자 이거 사서 2번 슬롯에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1번에는 빠른 메모리를 넣어놓고 뭐 아까 터프 300짜리는 256 비싸니까 64 저는 터프 300짜리 64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요. 1번에다가 터프 64를 넣어놓고 2번에다가 이 U3 그냥 메모리를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1번에 사진, 2번에 영상 이렇게 촬영하면은 이 소니 카메라의 녹화 미디어 설정에 가면 정렬 녹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RAW와 JPG 또는 뭐 사진과 영상 이런 게 가능한데 사진은 1번, 영상은 2번. 그러면 이 V30으로 충분한 메모리, 이 V30 메모리로 충분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아까 삼성에 저장이 되고 사진은 터프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물론 저는 여기서 제가 쓰고 있는 건 저는 알파1에 요 렉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 터프는 와이프를 다 줘버려가지고 이번에 256 산 건 제가 쓰려고 산 건데 제가 저걸 3개를 샀는데 다 와이프가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 삼성으로 테스트 해본 건 아닌데 저는 이 렉사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컴퓨터로 복사하는 속도도 사실 좀 빨라야 돼서 이게 100메가랑 250 많이 다르거든요. 컴퓨터로 백업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저걸 쓰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삼성 메모리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또 요즘에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알파7 알파 발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발열 문제는 뭐 제가 지금 알파7 M4를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알파7 M4에 대한 영상을 올리거나 연사 얘기할 때 발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혀서 써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발열이 있을 때의 문제가 되는 건 메모리 카드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알파7 알파로 내가 발열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소니에서 권장하는 건 반드시 LCD를 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철 촬영할 때에 겨울에 장노출 촬영할 때 LCD 무조건 닫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온도가 보호가 돼서 닫으라고 하는데 반대로 열을 식히려고 하면 LCD를 열어놔야 됩니다. 근데 알파1이나 그 틸트들은 내가 뭔가 테스트를 할 때 그냥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틸트를 하는데 이 회전형 LCD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때 이 회전형을 잘 안 열어놓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 촬영을 할 때는 아마 회전형 이 LCD를 열어놓고 보면서 촬영할 텐데 집에서 그냥 테스트할 때는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녹화만 눌러놓을 거니까 닫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열어놔야 발열 배출이 잘 된다. 그리고 카메라의 자동 전원 끔 온도는 표준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고로 하셔야 돼요. 발열 테스트를 할 때에는. 네. 그래서 이 2가지만 해놓고 테스트 해보시면은 충분히 오래 촬영이 될 거라는 거. 이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막 꺼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LCD 열어놓고 자동 전원 끔 온도 고로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녹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슬기로운 사진생활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가 함께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